생존자 편향에 관한 일화가 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귀환한 전투기를 대상으로 손상된 부위를 조사하고 그 부분을 보강하려 한 적이 있었다. 초기의 결론은 파손된 부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한 통계학 교수가 그것을 반대하며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귀환하지 못한 기체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환이 없는 부위가 더 중요한 부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귀환한 전투기는 해당 부위가 손상되어도 비행에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살아 돌아온 기체가 준 정보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예리한 지적이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선택들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 사례만을 분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핸드폰을 구매할 때나 직장을 찾을 때, 집을 구할 때조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들의 성공담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모든 사기와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까지, 이 모든 것들은 생존자 편향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실패한 사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실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명심해라. 진정한 지혜는 성공의 빛뿐만 아니라 실패의 그림자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이 비명으로 가득하다.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그것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영혼까지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끝없는 광기가 점점 커져간다. 끈적하고도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린다. 그것들과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내가 보인다. 그런 나의 앞에 먹을 것이 나타났다. 그것을 먹기 위해 나는 탐욕스럽게 입을 벌렸다. 그 순간 날카로운 감각이 느껴지며 나를 잠식하던 허기가 고통으로 치환되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의 앞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검으로 나의 입을 찌르고 있었다. 턱끝에서 타오르는 감각과 함께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내 입에 쑤셔 넣었던 칼을 빼내자 놀랍게도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고통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얼떨떨한 상황에 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얗게 펼쳐진 백색 공간이, 그 위에는 피칠감을 하며 쓰러져 있는 하얀 인간들의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머릿속으로 사륙을 벌였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권능이라면 시공간에 관한 것. 아무래도 그는 나를 몇 번이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 생각은 곧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론에 도달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그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내 질문에 답했다. 내가 일변을 토하자 그는 귀찮았는지 무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이내 곧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내 심정을 공감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타인과의 감정적 공감이 결여된 사이코패스가 그것을 이해할 리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기로 하며 일단 이곳을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경고. 이곳의 앞은 이면세계로 지구의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에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꼭 들어가야만 하거나 이미 신체가 넘어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면 표지판 아래 상자에 든 안내서를 반드시 챙겨가십시오. 당신이 발을 들인 이곳은 당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장소입니다. 부디 안내서의 내용을 따라 살아남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다봐 색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늘의 색에 따른 조항을 지켜주십시오.
하늘이 새벽의 하늘같이 묘하게 탁한 푸른색을 띠고 버려진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새벽 하늘의 세계는 가장 생존자가 많이 나온 인면 세계로 본래 세계로 돌아가기 쉽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당신이 새벽 하늘의 세계에서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절대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마십시오. 걷거나 작게 혼잣말하는 정도의 소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새벽 하늘의 세계에서는 도로를 따라 걷기를 권장합니다. 도로를 따라 걸으면 길을 잃어 헤맬 확률이 줄어들고 출구를 발견하기 용이해지므로 도로를 따라 걸어주십시오. 새벽 하늘의 세계의 출구는 도로의 끝에 위치한 새벽 호텔입니다. 호텔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금빛 테두리의 전신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뜨거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울이 깨져 있거나 테두리가 금빛이 아니라면 호텔 밖으로 걸어나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주십시오. 그 후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1-3에 그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밤하늘같이 달과 별이 빛나고 어두우며 초원이 있고 당신이 흙길에 서 있다면 그곳은 밤하늘의 세계입니다. 밤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특히 땅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밤하늘의 세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달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흙길을 벗어나고 초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도 절대 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달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달과 별이 모습을 감추었다면 즉시 눈을 감고 웅크리십시오. 속삭임과 불쾌한 소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일어나 달을 따라가십시오. 풀숲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울음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2의 유일한 예외가 됩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그쳤다면 다시 달을 따라가십시오. 밤하늘의 세계의 출구는 푸른색 달입니다. 달이 푸른색으로 변했다면 양손을 달을 향해 뻗고 눈을 감으십시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뜨지 마십시오. 하늘이 피처럼 붉으며 당신이 어두운 숲에 서 있다면 그곳은 핏빛 하늘의 세계입니다. 핏빛 하늘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늘만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당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 이외의 생명체가 보인다면 즉시 시선을 떼고 웅크린 후 발각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이동하던 중 어떤 형태로든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나타난다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십시오. 방향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핏빛 하늘의 세계의 출구는 나무 그루터기입니다. 핏빛 하늘의 세계에는 출구 위에 그루터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헷갈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루터기에 도착하셨다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저절로 눈이 떠졌다면 그곳은 새벽 하늘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 후는 이를 따라 주십시오.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하늘이 낮의 하늘처럼 파랄 경우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구경하십시오.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즐기십시오. 하얗게 펼쳐진 배경 위로 검은 기둥들이 우뚝 서있는 공간에 서 있다면 그곳은 초월자의 공간입니다.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초월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월자를 따라가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도플갱어가 아니라면 그가 당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